안녕하십니까. 구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HBM4에 기존의 TCNCF 공정이 아닌 MRMOF 공정을 쓴다. 이런 기사가 짧게 나왔어요. 이 기사를 쓰면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알고 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서 제가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물의 그 노력을 분투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질주하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는 잘 올라탔지만 우리가 응원하는 삼성전자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 AI GPU는 거의 엔비디아가 지금 뭐 독점을 하고 있고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손을 벌리고 돈이 있어도 뭐 사고 싶을 때 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AMD가 있지만은 그거는 뭐 점유율이 워낙에 적었어.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GTC 2029가 막을 내리면서 과연 이제 HBM4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게 관심의 집중인데, SK 하이닉스는 HBM4를 샘플을 제공하고 성능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GTC 2025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걱정할 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삼성전자를 걱정할 뿐인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16단 HBM3입니다. 그래서 이게 48기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16단 HBM3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시장성이 없다고 그냥 샘플만 제공하고 안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16단 HBM3를 상반기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에요. 과연 이 16단 HBM3가 시장이 열리고 어떤 점유율을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SK하고 삼성전자의 또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한 또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아직 16단은 못 만들었어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단도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 세계 2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해 HBM4 시장 주도권을 놓고 지금 경쟁을 벌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말한 대로 벌써 SK 하이닉스는 벌써 공식적으로 콜 테스트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테스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 HBM 시장을 얘기하죠. 우위를 점하는 데 실패했어요. 점유율로 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하고 아주 많은 차이가 아니에요. 마이크론은 지금 한 자리자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주주총회에서 말했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전용현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처음에 대응이 늦어져 고대역폭 메모리 초기 시장을 놓쳤지만 그 후로 회사를 재구조화하고 필요한 모든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게 516만 주주를 달래기 위한 립 서비스인지 진짜 기술을 발판을 마련을 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삼성전자는 HBM 사업에서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런 말로는 안 통합니다. 성과를 보여줍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주들이 지금 돈이 막 날아가는 판인데 저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는 얘기예요. SK 하이닉스는 24년 이제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체로서 12단 같은 건 작년 이제 4분기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블랙웰에 지금 들어가고, 이게 이제 12단은 그때 들어갔죠. 12단은 이제 블랙웰이라든가 블랙웰 울트라 이런 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SK는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또 HBM4도 지금 이미 벌써 샘플을 공급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삼성은 아직까지 8단도 지금 정식적인 콜 통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한, 이것도 삼성에서 나온 얘기인데, 엔비디아에 대한 대부분 공급을 확보한 SK 하이닉스는 올해 HBM 칩이 이미 매진 솔드아웃 됐죠. 그래서 HBM3 시장이 포화 상태.
거의 독점 상태죠. 독점 상태고 삼성은 엔비디아의 공급을 시작하더라도 12단 HBM3E에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삼성의 지배력은 결국은 HBM4에서 베팅할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그랬거든요. 엔비디아의 삼성이 HBM3 8단, 12단이 퀄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물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그리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거,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들, 뭐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똑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인 루빈에 누가 먼저 계약을 하느냐, HBM4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빈의 HBM4인데 과연 여기에 누가 올라탈까? 이게 공급 계약을 누가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주에 그 GTC에서 엔비디아 GPU 시리즈의 그 로드맵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블랙웰이 나오죠. 블랙웰 울트라가 또 나오죠. 여기에는 HBM3 12단이 들어가고 12개입니다. 그러면 8개에서 12개, 이게 공급량이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루비는 또 HBM4 12단이 8개예요. 8개인데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용량. 그리고 루빈 울트라에는 HBM4 16단이 12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파이만은 2028년인데 HBM5 16단부터 시작하겠죠? 아니면 20단부터 시작하겠죠? 요거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개가 들어갈지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5 같은 경우는 20단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 경쟁에서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12단 HBM4의 칩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벌써 이미 이제 품질 인증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HBM4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이거 볼 때 이렇게 샘플이 다 나왔잖아요. 이게 HBM4가 아니고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건 HBM4가 아니고 HBM3 16단입니다. 이 16단에도 SK 하이닉스는 이번 상반기에 제품을 출시를 한다 그러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오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에서 한번 와보시고, 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열전도성, 비전도성 필름 TC NCF 방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NCF 방식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D램이에요. D램을 요렇게 쌓고 이 가운데 이렇게 여기다 필름을 넣는 거예요. 필름을 쭉쭉 깔아요. 필름을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위에서부터 열 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램도 원래는 두꺼운데 0.5m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에서 장비를 가지고 그라인딩해서 얇게 만드는 거죠. 이 전체 높이가 1mm가 안 돼요. 1mm가 안 되는데 지금은 크게 보이죠. 이렇게 이걸 갈아가지고 8단, 그 다음에 12단, 16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이 열이 골고루 와야 되는데 이게 만일 이 열이 골고루 나오지 않으면은 워피지, 쉼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휘거든요. 이렇게. 그 쉼 때문에 이 NCF 방식이 일본에 신카와 장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삼성이 지금 이 신카와 장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동일하게 MR-머프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MR-머프는 뭐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D램을 전부 이렇게 적층을 해요. 적층은 스택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적층을 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의 그 위층하고 아래층을 가접을 하는 거죠. 용접을 하는 것처럼 납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오븐 같은 데다 집어넣고 에폭시 이제 소재에 이런 액체를 여기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에다가 열 압착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에폭시 이제 소재를 여기다가 쭉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얘보다는 열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나거든요. MR 머프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 리플로우드 몰드 언더필 MR 머프 방식을 더 발전시켜서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 방식으로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뭐 HBM3 12단인지 8단인지 모르겠지만 수율이 80%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율이 굉장히 나와요. 그런데 TCNCF 방식은 수율이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엄청 뭐 수율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원인은 뭐냐? 이 D램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HBM에서 스택 적층할 때 여기서 수율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이 다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동일한 이 방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TCNCF 방식을 썼는데, 삼성은 HBM4 제품에 D램 칩을 쌓기 위해 대량 리플로우드 몰드 언더필 MR 머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저게 눈이 뻥 떠져 버린 거지. 앞에 설명했다는 건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걸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 기사를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만일 삼성전자가 기존의 TCNCF 방식을 쓴다, 그걸 버리고 MR 머프 방식으로 쓴다 그러면 장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어디로 해야 되냐고요? 한미 반도체에 MR 머프 방식의 장비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TC 본도에 대해서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뭐 2012년이니까 소송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작년 하반기에 듣기로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한테 우리 거 써라고 오퍼를 했대요. 이게 오피셜인지 모르지만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하나 세미텍의 TC 본도를 지금 복수 벤더로 했는데 사실 별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이 SK 하이닉스가 자꾸 자기네 거보다는 뭐 하나 세미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의 ASMPT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쓰려고 하는데,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이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 캐파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MR 머프 방식의 TC 본다를 쓰겠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밑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밑에 보면 또 이렇게 짜끄만하게 또 기사가 뭐냐면, HBM4에 처음 적용되는 로직 다이의 경우, 자, 로직 다이입니다. 이걸 버퍼 다이라 그러기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전에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거기에서 가능했는데, 요게 지금 로직 다이가 지금 그런 데서 못해요. 파운드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4나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밑에 여기에 보시면은 삼성 자체 4나노 HBM4 로직 다이 시범 생산 돌입을 했다고 지난 1월 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SK는 어디로 하냐? SK는 파운드리 라인이 없으니까 TSMC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뭐 SK 하이닉스는 HBM4를 지금 생산을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뭐 시험 테스트에 들어갔다 그러지만, 예전에 아주 예전에 SK가 HBM을 개발을 할 때 TSMC하고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돼서 6개월 동안 공장이 막 그냥 개발이 안 되고 서 있을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삼성은 자기네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도 막 TSMC가 만일 캐파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협력이 안 되고 이랬을 때는 HBM4에서 대량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삼성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하반기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코리아 헤럴드 거기에 뭐 인베스터라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는 신문인데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4에 MR 머프 공정 쓴다고? 참 이걸 만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게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에요. 획기적인 일이에요. TC 본드를 싹 다 바꿔버리고 도전을 하는 거죠.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삼성전자가 HBM4를 잘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